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의사를 꿈꾸던 한 여성이 한국 시골 마을의 대가족, 맏며느리가 되면서 겪은 눈물과 웃음, 그리고 감동의 순간들을 담았어요.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 눈물을 흘렸던 그녀가 어떻게 가족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참 뭉클하답니다. 특히 중간에 등장하는 큰 반전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거예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루마니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적부터 저는 공부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은 제게 큰 기대를 거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죠. 저희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아픈 사람들이 먼 도시까지 가야 했거든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막혀서 병원 가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까워하셨고 제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돕길 원하셨어요. 저도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에 진학해서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의대 준비를 위한 필수 과정이었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성적도 좋고 외모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여학생이었어요.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학 때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일하시기엔 벅찬 규모였어요. 밀과 옥수수를 주로 키우셨는데 수확철이 되면 온 가족이 총동원되었죠. 그래서 저는 방학마다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기꺼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걸 아시고 늘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만든 사르말레라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양배추에 고기와 쌀을 넣어 만든 음식인데 어머니 손맛이 일품이었죠. 24살 되던 해 여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동기의 소개로 한국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경민이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에 출장을 온 상태였는데 우연히 저희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마주쳤죠. 동기가 저를 불러서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눴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루마니아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진중한 분위기였죠.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카페에 나타났고 이번엔 제게 커피를 한 잔 사주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경민은 한국 사람 특유의 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제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름다운 사계절, 맛있는 음식, 따뜻한 가족 문화에 대해서요. 특히 한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자연을 즐긴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더 만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쓰겠지만 그는 손으로 쓴 편지를 고집했어요. 더 진심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정성스러웠어요. 한글과 영어를 섞어가며 정성껏 썼고 가끔은 한국 과자나 작은 선물도 함께 보내왔죠. 한국 전통 엽서, 예쁜 필통, 한국 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그가 루마니아로 다시 찾아왔어요.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어요. 루마니아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그토록 바라셨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실망하실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경민은 진심이었고 저도 그의 마음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상대로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낯선 나라로 가는 것도 걱정인데 의사의 꿈까지 포기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리셨습니다. 딸을 먼 나라로 보내기 싫다고 혼자서 어떻게 살 거냐고 걱정하셨죠. 몇 달간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경민도 함께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를 여러 번 방문하며 부모님께 성의를 보였고 한국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회사 재직 증명서도 보여드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도 빠뜨리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쉬워하셨지만 제 행복을 위해 물러서 주셨어요. 떠나는 날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은 엄청나게 넓고 깨끗했어요. 루마니아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대적이었죠.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언어가 들렸고 안내 방송도 계속 나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며 뭔가 물었는데 한국말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경민이 옆에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뭐냐는 질문이었죠. 결혼 때문에 왔다고 대답했더니 심사관이 웃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입국 도장을 받고 나오니 경민의 가족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어요.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짐을 들어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시동생 내외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시동생 며느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냐고,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긴장됐습니다. 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논밭과 산이 펼쳐졌죠. 경민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곧 도착한다고 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루마니아와 비슷한 면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들의 모양도 다르고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어요. 전통 한옥은 아니었지만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죠. 마당 한쪽에는 텃밭도 있었고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많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조 부모님, 시동생 내외, 그리고 조카들까지. 무려 1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민이 대가족이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루마니아에서는 대부분 부모와 자식만 함께 사는데 한국에서는 3대, 4대가 한 집에 사는 게 놀라웠습니다. 시조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반갑다고 하셨어요. 한국말이었지만 손의 온기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외국인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식탁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 시어머니는 제 그릇에 음식을 계속 담아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영어로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손짓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음식 맛은 독특했어요. 김치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 짭조름해서 괜찮았고 밥도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경민이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지만 다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경민과 제가 쓸 방이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새 것으로 준비해 주셨고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예쁜 자수 액자도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셨는데 역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느낄 수 있었죠. 경민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살짝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게 새로웠어요. 창밖으로는 벌레 소리가 들렸고 가끔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미래를 상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경미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부모님 생각도 났어요. 지금쯤 무얼 하고 계실까? 저를 걱정하고 계실까?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저녁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도와달라는 뜻이었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벌써 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저는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릇을 건네며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손짓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그릇은 여기, 저 그릇은 저기. 저는 최대한 따라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놓는 위치도 헷갈렸고 국그릇과 밥그릇도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아침 식사 시간은 조용했어요. 모두 말없이 밥을 먹었죠. 가끔 시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면 다들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자꾸 실수했어요. 한국 숟가락은 루마니아 것보다 무겁고 모양도 달랐거든요. 국을 떠먹다가 손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시조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친절한 웃음이었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며느리가 함께 했는데 저도 거들려고 했지만 물 온도 조절하는 법도 몰라서 헤맸죠. 한국 부엌의 시스템이 루마니아와 달라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언어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경미는 낮에 일하러 나가고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만 지냈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절하셨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꾸 되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죠. 결국 저는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며 그림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면 밥그릇 그림을, 목마르면 컵 그림을 그렸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우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가족들도 제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경민이 퇴근 후에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 자주 쓰는 단어들부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특히 받침 소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루마니아어에는 없는 소리라 혀가 잘 안 돌아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제 서툰 발음에도 웃으며 격려해 주셨죠. 아침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장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함께 외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시장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과일, 채소, 생선, 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상인들과 능숙하게 흥정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너무 비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루마니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온갖 음식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 채소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가 멈춰 서셨습니다. 배추를 고르기 시작하셨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몇 개를 집어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다른 배추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배추를 눌러보시며 뭔가 설명하셨어요. 아마 신선한 배추 고르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해봤어요. 배추를 손으로 눌러보니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죠. 상인 아주머니도 저를 보며 신기해하셨어요. 외국 며느리 데리고 오셨네요 라고 하시자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루마니아에서 왔어요. 착하고 예쁘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시장에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를 담그고 소금을 뿌리셨어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시어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배추를 뒤집고 소금을 고르게 뿌리고 물을 적당히 붓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도 함께 도왔는데 그녀는 저보다 훨씬 능숙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이미 모든 과정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팁을 알려주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적당히 넣어야 해요. 그리고 배추 뿌리 쪽에 더 많이 뿌려야 골고루 절여져요. 저는 열심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조할머니, 시동생 며느리, 그리고 저까지.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힘쓰는 일을 도왔고요. 절여진 배추를 하나씩 펼쳐 양념을 발랐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젓갈, 무채 등이 섞인 양념이었죠.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모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시조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감독하셨습니다. 가끔 거기 양념 더 넣어 배추잎 사이사이에 잘 발라야 해 같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양념 바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너무 적게 바르면 또 안 되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웠지만 양념이 매워서 코가 간질간질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골고루 발라야 해요. 배추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맛있어져요. 저는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이 시렵고 양념 때문에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동생 며느리가 응원해 주었어요. 엘레나 씨, 정말 잘하네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못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밖에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함께 먹었어요. 고된 일을 하고 먹으니 음식 맛이 더 좋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여전히 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수육에 새우젓을 찍어 먹는 맛도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경민이 통역해 주었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하셨대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내내 김장을 계속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야 했거든요. 마지막 배추를 통에 담을 때쯤 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셨는데 경민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셔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방인 같았던 제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언니는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경민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다고요. 경민도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가족도 다 알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돼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장을 함께 담근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생선 굽는 법, 전 부치는 법 등등.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으며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루마니아 음식과 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지, 언제 넣어야 하는지 다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시는데 그날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식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간이 맞을지 걱정되어서 여러 번 맛을 봤죠. 김치도 꺼내고 간단한 반찬들도 상에 올렸습니다. 상을 다 차린 뒤 가족들을 깨웠어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혼자 상을 차린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찼어요. 시조할머니도 웃으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경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호박죽이었는데 시동생 며느리가 도와주어서 무사히 만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죽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요, 며느리.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길게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완쾌하셨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친딸처럼 대하셨습니다. 제 머리를 빗어주시기도 하고 옷도 사주셨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예쁜 한복 저고리를 사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저는 감동해서 울컥했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늘 이렇게 대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당장이라도 루마니아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비행기표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민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동안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복잡한 상황을 전달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한없이 걸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마지막 모습도 못 보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끝까지 왔더라고요. 주변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경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레나, 엘레나.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민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경민이 통역해 주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라져서 온 식구가 나와서 찾았어요. 무슨 일이든 함께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민이 통역해 주었고 가족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장 루마니아로 가세요. 비행기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곁에 가 있으세요.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어야죠. 빨리 다녀오세요.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틀 뒤 루마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도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제가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제 얼굴을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엘레나, 네가 여기 왜? 아버지 보러 왔어요. 걱정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하구나. 네가 한국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걱정 끼쳐서. 괜찮아요, 아버지. 한국 가족들이 다 도와줬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버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2주 정도 루마니아에 머물다가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너를 잘 보살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를 환영하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제 한국이 정말 제 집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경민의 월급만으로는 대가족이 살아가기에 빠듯했거든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민의 시동생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루마니아와 한국 사이에서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시동생은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중고차가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루마니아로 보내고 그곳에서 판매하는 거였어요. 제가 루마니아어를 할 수 있고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유리하다는 거였죠. 경민도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번 해봐요.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한 달에 차 한두 대 정도 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좋은 중고차를 찾아주면 제가 루마니아 바이어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가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죠. 처음 차를 보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제대로 도착할지 고장은 없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고 판매도 잘 되었어요. 첫 수익이 생겼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차 관련 용어들을 배워야 했거든요. 엔진, 변속기, 에어백, 주행거리 같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익혔어요. 시동생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경민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녁마다 노트에 적으며 공부했죠. 가족들은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봐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저를 위해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사업이 제법 커졌어요. 한 달에 5대 정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익도 늘어나서 가게의 보탬이 되었죠. 경민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 대단해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의대를 포기하고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가 실망하셨던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루마니아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죠. 엘레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버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중고차 수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실망하신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의사가 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야.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용서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경민이 옆에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사업이 더 커지면서 루마니아 현지에도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간판에 한국 중고차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동생도 기뻐했어요. 형수님 덕분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네요. 그해 겨울 한국에 온 지 처음으로 루마니아에 직접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업 때문이기도 했고 부모님도 보고 싶었습니다. 경민도 함께 갔어요. 부모님은 저희를 보시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르말레, 파파나시, 미치 같은 전통 음식들을 가득 차려주셨어요. 경민도 루마니아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시된 차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요.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준 덕분이었죠.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일자리가 생겼어. 고마운 건 내가 더 고마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나중에는 매장도 열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루마니아에서 보낸 2주는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사업도 점검하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모두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너 정말 달라졌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친구들의 말에 저도 웃었어요. 한국 생활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경민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온 덕분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동생과 함께 일하는 것도 점점 익숙해졌고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간단한 계약서 정도는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사무실에 들러서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며 격려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봄이 되면서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동생이 항상 어려움을 겪었죠. 동생은 수화를 배우고 싶지만 마을에는 제대로 가르쳐 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저는 동생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경민과 상의했어요. 한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경민이 알아봐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앱도 있고 영상통화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동생에게 태블릿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으로 좋은 태블릿을 사서 루마니아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 수화 교육 앱도 설치해서 보냈습니다. 몇 주 뒤 동생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동생은 정말 기뻐하며 수화로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한국 수화였지만 국제 수화도 함께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동생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교육 시스템 덕분에 동생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엘레나, 네가 한국에 가서 정말 잘 됐구나. 동생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니. 그해 여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루마니아 친구가 한국 방문을 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 그 친구는 한국 중고차 시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초대했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온다면서요?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하세요. 호텔은 왜 가요? 시어머니의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환영했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가득 준비하셨고 시아버지는 마을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한국 가족의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엘레나, 너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이제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일주일 동안 친구와 함께 서울도 구경하고 중고차 시장도 둘러봤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수출 항구도 직접 확인했어요. 친구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라워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뒤 루마니아에서 사업이 더 활발해졌어요. 친구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 더 적극적으로 일했거든요. 매달 보내는 차량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10대 가까이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익도 상당했습니다. 경미는 회사 일도 있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도와주었어요. 서류 작업이나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확인하는 일 같은 거요. 부부가 함께 일하니 더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며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거든요. 요리, 빨래, 청소, 시조부모님 수발까지. 시동생 며느리도 도왔지만 둘이서 해내기엔 벅찬 양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사업을 잠시 줄이고 집안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사업은 어떡하려고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제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사업은 나중에 다시 키우면 돼요. 경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낮에는 시조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시조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조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고생이 많아. 그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10명이 넘는 식구들 밥을 차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야 했고 국도 끓여야 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도와주었지만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늘었네. 맛있어. 그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시동생 며느리가 분담해서 돕게 되었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무리하지 않으시고 저희도 집안일에 참여하면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들 덕분에 이 집이 굴러가네요. 정말 고마워요. 시동생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엘레나, 너는 외국에서 왔는데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우리 딸이야.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이제 저는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민이 말했어요. 당신이 사업을 줄이고 어머니를 돌본 거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루마니아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한국 가족들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도와야죠. 그게 가족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서로 돕고 아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신 뒤 저는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웠어요. 루마니아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엘레나, 이제 매장을 열면 어떨까? 사무실만으로는 부족해. 제대로 된 전시장이 필요해.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민과 시동생과도 상의했습니다.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루마니아에 매장을 여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금도 필요했고 위치 선정도 중요했어요. 친구가 부쿠레슈티 근처에 좋은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부모님께도 의논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회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마. 부모님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준비 기간만 6개월이 걸렸어요. 매장 계약, 인테리어, 직원 채용까지. 제가 직접 루마니아에 가서 모든 걸 챙겼습니다. 경민도 휴가를 내서 함께 와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시동생이 차량을 선별해서 보내주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매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개업 축하금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사업 잘 되라고.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매장 개업일이 다가왔어요. 개업식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걸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매장 한쪽에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한국 음악도 틀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도와주셨고 친구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개업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국 중고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호기심 있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맛있네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신나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한국에 살고 있다고요? 어때요? 정말 좋아요. 가족들도 따뜻하고 문화도 아름답고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2의 고향이에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눈빛이 달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개업 후 매장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한 달에 15대 이상 판매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매장을 운영하고 저는 한국에서 차량을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시동생과 협력해서 좋은 차들을 골라 보냈죠. 루마니아 손님들은 한국 차의 품질에 만족했습니다. 한국 차는 튼튼하고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해 겨울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와 함께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갈비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생신 미역국까지.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며느리들이 함께 준비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들로만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엘레나.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복 받았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레나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네.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집의 기둥이야.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사업도 잘 되고요. 모두의 칭찬에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너는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루마니아도 한국도 다 내 집이고. 그날 밤 경민과 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 한국에 와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루마니아만큼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가족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을 맞아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어요. 저도 이제 떡국 끓이는 법을 배워서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조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레나가 만든 떡국이 제일 맛있네. 과찬이셨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설날 세배도 드렸습니다. 시조 부모님,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세배돈도 받았어요. 한국의 명절 문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엘레나, 한국 생활이 힘들지는 않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뭐가 제일 좋아?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이렇게 큰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좋아요. 루마니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에요.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우리도 엘레나가 와서 좋아.
집안이 더 밝아졌어.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한국에 와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 동생이 한국 수화를 거의 마스터했다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동생은 이제 한국 수화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동생이 수화로 언니 사랑해,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루마니아에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함께 수화를 배우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이 동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생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언니, 한국에 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언니 덕분에 나도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지 몰랐어. 언니가 보내준 기술과 교육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제 가족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경민에게 이야기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동생을 한국으로 초대하면 어때요? 여기서 직접 한국 수화 교육을 받게 하고 장애인 복지 시스템도 보여주고요. 저는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동생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초대해야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세요. 몇 달 뒤 동생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동생도 저를 보고 한참 울었어요. 수화로 언니 보고 싶었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수화로 대답했어요. 한국에 오면서 저도 조금씩 수화를 배웠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동생을 환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생을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생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동생 며느리는 동생을 위해 방을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동생이 방을 보고 정말 감동해했어요. 다음 날부터 동생에게 한국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농아인협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동생에게 한국 수화를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배웠어요. 장애인 복지관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보고 동생이 놀라워했어요. 루마니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동생과 함께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서울도 구경하고 박물관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동생이 제일 좋아한 건 한국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곳곳에 있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동생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문화야. 나도 한국에 와서 배웠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동생이 돌아가기 전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송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셨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제가 했지만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노트북이었어요. 루마니아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한국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동생이 감동해서 울먹였습니다. 수화로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날 밤 동생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국에서 배운 걸 루마니아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공항에서 동생을 배웅할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 달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동생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민이 제 어깨를 감싸 주었어요. 동생이 많이 성장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동생이 루마니아로 돌아간 뒤 더 열심히 활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애인 모임이 더 커졌고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수화로 장애인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청년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신문 기사를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동생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엘레나도 대단하고요. 시아버지도 칭찬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에 다리가 되고 있네. 자랑스러워.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해 가을 루마니아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동생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루마니아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동생이 그 프로그램의 현지 코디네이터로 선정되었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엘레나 씨의 동생분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과 루마니아를 잇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엘레나 씨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경민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경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을, 시어머니가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국에 온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어려운 단어는 헷갈리지만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사업 관련 이야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외국인이 아닌 동네 며느리로 대해주셨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이것저것 덤도 많이 주셨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루마니아 매장이 성공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장할 계획을 세웠어요. 불가리아와 헝가리에서 관심을 보였거든요. 시동생과 함께 출장도 다녔습니다. 한국 중고차의 품질이 유럽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었어요. 저는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엘레나 씨, 마을 축제에서 한국 문화와 루마니아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엘레나 씨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루마니아를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루마니아 전통 의상도 가져왔고 사진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루마니아 음식 레시피도 번역해서 나눠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루마니아 음식도 만들어서 시식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르말레와 파파나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축제 당일 제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루마니아 전통 의상을 입고 설명을 했어요. 루마니아는 동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드라큘라 전설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한 점도 많아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점이요. 루마니아 음식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파파나시라는 치즈 도넛이 인기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이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엘레나 씨 덕분에 우리 마을 축제가 더 풍성해졌어요. 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의 자랑이에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저는 루마니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에요. 몇 달 뒤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가 권유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승낙했습니다. 촬영날 온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기자님이 여러 질문을 했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처음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딸처럼 대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요? 가족의 따뜻함이요. 큰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른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엘레나 씨처럼 잘 적응하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감사했어요. 겨울이 되면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초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건강 때문에 미뤄졌었거든요. 이제 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셔서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부모님을 몇 년 만에 보는 거라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저를 보고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엘레나, 정말 잘 지내고 있었구나. 아버지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통역을 통해 인사를 나눴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이 정말 크고 좋네요. 가족들도 정말 많고. 저는 한 분 한 분 소개했습니다. 시조 부모님, 시부모님, 시동생 가족까지. 부모님은 한국 가족들의 환대에 감동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구경, 전통마을 방문, 한국 음식 체험까지. 부모님은 모든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니. 제가 다니던 병원도 구경하셨는데 시설에 놀라워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양가 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했는데 부모님들끼리 금방 친해지셨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시아버지도 대답하셨어요. 엘레나는 우리 집의 자랑입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시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한복과 한국 전통 공예품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가서 이걸 보면 한국을 기억하세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어머니가 감동해서 우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두 어머니가 껴안고 우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할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엘레나,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아버지가 안심이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고 너는 좋은 가족을 만났어.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자주 연락할게요. 건강하세요.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루마니아를 떠날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두 나라 모두 제 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다녀가신 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한국과 루마니아를 잇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경민과 상의했더니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마을 도서관에 루마니아 문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루마니아 책, 사진, 전통 공예품을 전시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루마니아 문화 강좌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예요? 드라큘라가 정말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루마니아를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루마니아에서도 한국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루마니아에서 꽤 알려진 사회활동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동생과 함께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행사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협조해 주어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원봉사 형태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제 저는 사업가이자 문화교류 활동가로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째 되던 해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우수 다문화 가정으로 저희 가족을 선정한 거예요.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제일 예쁜 한복을 입으셨고 저도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제 이야기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한국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7년 전 저는 의사를 꿈꾸던 평범한 루마니아 여대생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다 달랐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족들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김장을 함께 담그고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루마니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연결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마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루마니아에 전하고 루마니아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 가족입니다. 시조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가족 모두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시상식 후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엘레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시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 집에 온 게 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큰 사람이 됐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경민이 건배 제의를 했어요. 엘레나,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낯선 나라에 와서 이렇게 멋진 삶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랑해요. 온 가족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루마니아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상식 이야기를 전하자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했던 거 기억나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네가 한국에 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너는 내 길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결국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조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낮에는 사업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어느 가을날 마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어요. 시조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덕분에 우리 집이 밝아졌어. 고맙다, 정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큰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그날 저녁 경민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여보, 7년 전을 생각해봐요. 그때 제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김치도 못 먹었잖아요. 경민이 웃었습니다. 그때도 예뻤지만 지금이 더 아름다워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한국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가족들이 저를 믿어줬고 기회를 줬고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경민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우리 가족과 함께. 네, 함께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 땅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두 가족, 두 문화를 품은 채로. 그게 제 인생이 되었고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가족에, 그리고 저를 믿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루마니아 부모님께.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꿈이고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진심을 다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